오늘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주제는 자아성찰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아성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공부해 볼 알고리즘은 찾으려면 PPO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하지만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PPO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제가 이해한 개념을 전달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잘못된 설명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아성찰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좀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책을 오프 정책 혹은 온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DQN 알고리즘처럼 이 메모리에 막 저장을 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저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추려가지고 뭐를 추렸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다음 스테이트는 뭐고 보상이 뭐였다. 이거 쌍을 다 저장을 했었죠. 저희가 저장을 하고 그 중에 막 골라잡기로 해서 몇 개를 뽑아서 새롭게 학습을 했어요. 추가로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했어요. 이런 게 오프 폴리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정책, 그러니까 내가 어느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굳이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굳이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보상을 얼마 받고 다음 상태 어디로 갔다 라는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나중에 그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행동의 이 상태를 가는 걸 재평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재평가 해가지고 내가 가진 그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잠깐 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고 뭐 1시간 전, 2시간 전, 심지어는 며칠 전에 있는 상황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에 봐서 알겠지만 이거 비슷하게 만든 DDPG 또한 성능이 굉장히 좋았죠. 저희가 DQN도 성능이 좋았었고요. DDPG도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 경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거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다시 예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었더니 좋았나 안 좋았나를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의 나를 업데이트하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AC, 액터 크리틱 뭐 이런 걸 초반에 구현한 걸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P 그 다음에 얼마 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데이트 하죠. 현재 정책을. 그래서 내가 이 액션을 얼마의 확률로 뽑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내가 이 액션을 뽑을 확률이 다르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 가지고 이 폴리시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임포턴트 샘플링이나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내가 바로 직전에 행동했던 것만 가지고 지금의 나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업데이트했던 건 이건 사라지고 이 업데이트된 내가 또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이 경험 가지고 새로운 나를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점진적이고 안정적이지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전에 경험했던 걸 한 번만 쓰고 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알고리즘들이 보통 온폴리시가 효율이 조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 이 오프 폴리시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이 온폴리시도 충분히 경험을 잘 쌓고 충분하게 경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안의 나라고 이렇게 딱 썼는데 우리 명상을 하면 딱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혹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저 무협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그 주인공이 내면의 자신과 막 싸우면서 막 성장해 나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무협 얘기가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즐겨보는 편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큰 적은 내 안의 나다. 그래서 내 안의 나와 싸워 이겨야지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약간 비슷하게 온폴리시인 온폴리시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극대화 시켜 볼 거예요. 내가 배운 것들을 아주 극대화 시켜 볼 거예요. 어떻게 극대화 시킬 거냐? 컨셉은 매우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행동이 좀 좋아. 그 행동 결과가 좋아. 그러면은 기존의 나보다 기존의 나보다 확률을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기존의 나보다는 확률을 낮출 겁니다. 우리 근데 매번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PPO PPO에서는 이 행동을 계속합니다. 내 안에 내가 나를 이길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명상을 해서 한 번 더 이겨내고 그 이겨낸 나를 다시 한 번 더 극기하고 또 극기하고 그걸 뭐 최대 뭐 10번 뭐 이런 20번 이렇게 계속 극기를 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어떤 리워드 뭐 좋은 리워드를 얻었어요. 그러면 뭐 G라고 할까요? G를 얻었어요. 이게 양수면 잘한 거죠. 어떤 잘하는 거죠. 어드밴티지라고 A라고 쓸까? 뭐 A라고 쓸게요. 잘한 행동이면 기존의 기존 확률이 있겠죠. 기존 확률이 있을 거고 여기에 새로운 나의 정책, 새로운 나의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수면 이 새로운 확률을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음수면 새로운 나의 확률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업데이트 하면 돼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나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새로운 나라고 했는데 기존의 나와 새로운 나가 결국은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너와 나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때가 내가 새로운 나지. 기존 확률을 뭐 90%였는데 새로운 확률 10%야.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존에 나고 어디까지가 새로운 나인가 이거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데 PPO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너랑 나랑 차이가 뭐 10% 이내일 때만 너와 나의 차이 너는 같은 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 이내일 때만 학습을 이렇게 하고 이 10%를 벗어나면 학습하지 않습니다.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이따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려면 N스텝 TD를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있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보상 하나 얻고 갔는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 바로 학습을 하면 이게 TD 원스텝 TD라고 부르긴 하는데 TD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기가 뭐 종료됐습니다. 종료되면 이거 전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게 MC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MC는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대신 이 행동들이 다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또 나도 어떻게 뽑을지 모르고 이렇게 굉장히 변수들이 많아서 베리어블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큰 폭으로 변합니다. 베리어블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합니다. 그 대신 TD는 내가 실제로 계산하는 건, 내가 여기 S1에서 계산하는 건 내가 근거로 삼는 건 딱 하나, R1을 얼마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가지고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진동하기 전에 딱 결정하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굉장히 작아요. 베리언스는 굉장히 작은데 바이어스는 그 대신 굉장히 크겠죠. 내가 실제로 해보진 않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오니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굉장히 높고, 그 대신 한 텀에서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굉장히 낮아서 장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그러니까 여기가 뭐 10스텝이라고 가정하면, 뭐 200스텝이라고 가정하면 3칸 가보는 거지. 3칸. 그 중간, 뭐 3칸, 4칸, 5칸, 이 중간 가는 게 베리언스와 바이어스의 중간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겠죠. 내가 한 걸음만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서 이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면 근거가 이제 첫 번째 리워드, 두 번째 리워드, 세 번째 리워드까지 받아보고 근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은 올라가지만, 그 대신 반대로 또 이제 베리언스는 조금 올라가겠죠. 약간 조금 큰 폭으로 변화가 있겠죠. 왜냐면 R5는 뭐 플러스 10, 뭐 마이너스 20, 뭐 플러스 30,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좀 베리언스는 좀 커질 수 있고, 그 대신 바이어스는 그 대신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TD. 이거는 수식은 저번에 제가 좀 어물쩍 넘어가서 전개를 그냥 한 거고요. 전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레인포스 이제 그냥 알고리즘 말할게요. 레인포스 알고리즘에서는 MC를 썼고, 그 다음에 AC 어드밴스드 액터 크리틱에서는 TD를 원스텝 TD를 썼어요. 그리고 N스텝 TD는 A3C에서 제가 한번 써봤고요.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PPO는 한 걸음 좀 더 나가봐요. 한 걸음 좀 더 나갔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C에서 어떻게 학습했는지 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P,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받은 모든 MC로 다 리워드를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해내서 GT로 계산하면 이게 레인포스 알고리즘이었어요. 레인포스 알고리즘이었고, 여기에 그거 대신에 뭘 넣냐면, 여기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R1을 받고 S1이라는 상태로 됐으면, 이거 대신에 내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 상태 0에서 A라는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넣기로 했었어요. 그죠? 이게 결국은 이걸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또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상태값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준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상태값을 빼줘야 이 행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기로 했었고요. 근데 또 그러면은 이 P 여기도 정책도 학습해야 되고 Q도 학습해야 되고 V도 학습해야 되니까 이거 도무지 학습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Q라는 게 결국은 이 행동으로 인한 리워드를 받고, 그죠?
R1을 받고 다음 상태 VS1인 상태가 된다. 이게 결국 Q잖아요. 거기서 VS0를 빼주면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걸 TD 에러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건 별로 큰 상관없지만, 자, 이게 기준이 됐습니다. 아, 여기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하나 곱해야 되네요. 제가 뭐 그거는 깜빡했네요.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수식을 쓴 게 어드밴스드 액터 크리틱에서 썼어요. AC에서 제가 AC라고 설명한 알고리즘에서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PPO에서는 한 걸음 더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값이잖아요. 이게 줄이고자 하는 값이잖아요. 이걸 델타라고 놓으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 한 칸 가서 판단하는 걸 델타 1이라고 하면 내가 몇 걸음 가봐서 이 행동이 결국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떤 얘가 순간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이 행동을 이끌어가는 중축이 될 거니까 이 행동이 결국 이 행동을 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이 행동을 야기할 거니까 이 델타 3랑 다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개예요. 이 전개는 그냥 쭉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의미만 전달하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싶은 거죠. 결국은 내가 이 행동을 잘했냐 못했냐를 여기 S0에서 S1으로 가고 S1에서 S2로 가고 S2에서 S3로 가는 거 중간중간을 다 평가해서 이 평가한 걸 다 쓰겠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좀 그래도 바로 행동한 거니까 좀 비중을 높게 주고, 이거는 좀 비중을 떨어뜨려 주고, 이건 좀 더 비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 디스카운트 팩터들을 곱해서 더해 주겠다 라는 게 제너레이티드 에버리지 에스터메이트였나? 뭐 아무튼 이거의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 더해서 몇 개 더할지는 이제 그거죠.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나름이죠. 아무튼 내가 최대한 경험해 본 것들은 최대한 살려서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이 행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Q 빼기 V 자리에 원래는 그래서 리워드 하나 받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다음 상태에서 이걸 빼는 거였고, 이걸 보통 TD 에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P를 곱했는데 이거 대신에 이것들에 다 더한 걸 쓰겠다. 이게 PPO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화면은 그냥 코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똑같이 모델링은 하고 걸음수를 64번까지 걸어가게 한번 해봤습니다. 64번까지 걸어갈 거예요. 총 500번 돌렸고, 이 GA 레이트라는 게 결국은 그 델타 하나씩 건널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떨어뜨려 줄 거라고 했는데, 그 떨어뜨리는 비중이 0.9인 거고요. 여기 PPO의 폭이 너와 나가 같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 가지고 그 엑기스를 뽑듯이 이렇게 뽑아내는 걸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S PPO 엡실론이라고 넣어준 이 값은 너와 내가 20% 차이까지는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너라고 인정해줄게 라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만들고 쭉 지나가서 배치를 이렇게 넣어주려고 미리 만들어 놓고요. 게임을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배치했다가 중간중간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치들을 꺼내 가지고 이 배치 사이즈가 차거나 아니면은 게임이 끝나거나 했을 때 배치를 넣어준 걸 꺼내서
내가 바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걸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꺼내가지고 죄송합니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학습할 거냐면 여기 보면 이게 GAE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뭐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은 왜 GA가 되는지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TD 에러, N스텝 TD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여기가 GA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N스텝 TD랑 GA를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P 대신에 여기 원래 리턴의 합이나 아니면 어드밴스드 그를 썼는데 그거 대신에 GA를 쓴다. 이것만 달라서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실행해 봤는데 64걸음이나 가다 보니까 안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막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를 아까 여기 설명드렸고 똑같은 코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PPO 알고리즘 할 건데 PPO 2만큼, PPO F만큼 10번이라고 10번 동안 계속 이걸 반복할 거예요. 어떤 걸 반복할 거냐면 여기 이걸 구하고 GA나 TD, NST TD를 구하고 나서 레이시오를 구할 거예요. 레이시오는 여기 expectation 여기 로그 들어가는 거는 로그 빼기 로그가 원래는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 B분의 A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이용해서 그걸 다시 expectation 쓰면 A분의 B분의 A가 딱 되는 그런 수식이고요. 이렇게 해야 그 뒤에 작아지는 값, 이런 커지는 값 이런 게 잘 반영이 된다고 해서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서 썼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아무튼 따라 한번 해본 거고요. 거기에 레이쇼만큼 곱해서 이 클립 밸류, 그러니까 PPO를 뺀 거, 더한 거만큼 그 차이가 별로 10% 20% 나는 애들만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보면은 마이너스 예전의 나, 새로운 나의 GA를 곱한 값이거든요. 여기 설명을 잠깐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무조건 줄여나간다 그랬잖아. 이게 기존의 나 확률, 그 다음에 새로운 나, 그 다음에 GA 이렇게 곱했죠. 이것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만약에 양수면 얘를 줄여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새로운 날을 키워나가겠죠. 왜냐하면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음수에서 이거 줄여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확률을 줄여주려고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겠죠? 이 정도는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네,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계속 시켜줍니다. 몇 번? 뭐 정해진 횟수만큼 10번이라고 정의했고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GA를 구했다가 이렇게 레이쇼를 구하고 이 클립 밸류라는 게 결국은 내 예전과 나의 차이가 20% 이내일 때만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 돼요. 이건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봤더니 쭉쭉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좀 주춤하더니 여기서 큰 폭으로 좀 진동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좀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500F까지만 좀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0 가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좀 큰 폭으로 진동을 하는데 진동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500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64걸음이나 안 가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그냥 일반 AC 가지고 300의 폭만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64건 가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PPO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여기 PPO까지 끝냈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현해 본 알고리즘이 SAC, 섹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문의 주시면 최대한 제가 또 이해한 만큼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